채널톡 시스템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강성 고객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책임은 어떤 게 있을지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제가 홀릭스라고 그 멘토링 그 메신저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몇 달 전쯤에 홀릭스 측에서 멘토 풀에 혹시 들어오실 수 있냐 해서 오픈 채팅방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져서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CX 관련한 팁이나 뭐 트렌드 같은 거를 서로 간에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강성 대응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어떤 분께서 올려주셔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른 분들께서 많이 주고받으신 것을 보고 이걸 유튜브 콘텐츠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강성 고객 같은 경우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사례를 알고 있다 보면 선택해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연님께서 처음에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분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 고객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드리려고 고객분과 협의 중인데 너무 과도한 보상을 원하시네요. 명분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인스타나 블로그에 회사 직원들을 시켜서 글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으세요. 제품 하자로 인해서 고객이 받을 손해는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협박성으로 나오는 고객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혹은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이 있나요? 너무 어렵네요. 이 고객 때문에 CS 담당자가 퇴사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런 고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저나 용경님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고객을 만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런 고객님들 상대할 때 난감한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강성 고객 대응법이나 보호 법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CS 매뉴얼도 한번 디벨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상의 범위에 대한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보상해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상의 범위 관련해서는 총 6가지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불 처리만 해준다로 종료할 수 있다는 게 80% 이상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 원을 고객님들께서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보호원의 대부분의 이제 결론은 제품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환불로만 종료되는 경우가 99%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강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지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다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환불 처리 정도로 종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보상의 범위로는 환불 처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환불이랑 증빙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요. 환불은 당연하게 해드리는 거고 증빙이라 함은 병원을 갔다면 병원 진단서가 될 수 있겠고요.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탁을 맡겼을 때 바지, 옷 같은 게 없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면은 그 제품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CX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보상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사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이나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해요. 사실 강성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의 방법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르면 서비스 쿠폰이라든지 적립금 지급 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상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을 할지는 1차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부 규칙을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불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건까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강성 고객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뭐 5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기보다는 50만원 내에서 광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규정을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릭스에서 이거를 말씀해주신 분의 코멘트를 살펴보면은 한 달에 최대 몇 건을 허용할지, 혹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중복 보상은 불가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혹은 동일 고객에게 재발생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같은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방금 소연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월에 얼마 정도인데 그러면 얼마 정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나오는지 미리 예산을 잡고 보상 정책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는 차원에서 고객 입장에선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정책으로 99%의 일은 해결하되 나머지 1%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CS팀이 해당 고객한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의 고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성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이 고객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해 버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고, 그 5번째 같은 경우에는 베네핏을 2가지 종류로 정리해가지고 A 아니면 B를 선택해라 라고 제안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고객은 나도 모르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호하면서도 고객한테 선택권도 넘기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옵션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였고, 저도 자주 썼던 방식인데요. 이게 강성 고객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셔도 되고, 제가 이틀 뒤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는 식으로 통화를 종료시켜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과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신 분도 계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3만 원이든 만 원이든 보상이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에서 더 과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강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정도로 돈 주던데? 라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절대 액수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보상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게 실무진 분의 코멘트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사례가 숙박업소에 있었는데요. 숙박업소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플랫폼에 클레임을 걸었고 처음으로 금액적인 보상이 나갔다고 해요. 네. 그분이 나 이 업체한테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라고 인터넷에 실제로 올리셨고, 그 이후부터 금액 보상을 요구하는 그냥 소리치고 보는 사례가 정말 많이 늘어서 숙박업계에서 금액적인 보상은 하지 않는다가 어느 정도의 불문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품이 나가는 걸 좀 더 선호하거든요. 현금적인 보상이 나가는 것도 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주제가 뭐냐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수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태도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절대 지연되지 않게 신속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한다는 포인트였어요. 이런 강성 고객이랑은 한 번의 통화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계속 팔로우업 재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3시까지 팀 내에서 상의해보고 그 안을 고객님께 전화로 응대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시간을 지켜주셔야지 고객님 입장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여지를 발생시키지 않고 고객님도 더 화가 나는 사태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신속한 거의 맥락에서 약속 시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통화 자체도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맥락도 있었어요. 응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떨어지고 흠을 보여줄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투가 여기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5시에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5시까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5시에 그냥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화라도 드리니까 알겠다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까지 해결 안 되면 10분이라도 좀 더 해결하고 연락을 해야지라기보다는 아직 검토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뭐 오늘 7시까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해결이 안 돼도 전화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입니다. 이게 assertive communication이라는 방식이거든요. CS의 기본은 친절이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고객님 말씀이 맞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맞다는 거는 그대로 이행해 드리겠다라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것과 해드릴 수 없는 것을 단호하게 나눠가지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중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추가 언쟁을 줄일 수가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보상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실무자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가지고 그렇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어떻게 얘기하든 고객님은 내 말 안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의외로 말주에서부터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게 되면은 빨리 클로징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이셨고 강성 고객이 내가 소리 더 지르면 얘네 좀 뭘 주겠는데? 라는 그런 여지를 절대 주지 않는 말투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중하나 단호하게 말하기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고 나도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다르고 어다른 말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강성 고객이라 하더라도 우리 제품을 구매하셨던 분이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에 친절함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막 나 이런 오름을 판가름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분이랑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절함은 끝까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팀은 CX 팀이었고 제품팀의 성향이 되게 강성인 성향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강성 고객으로 돌변을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고객이 단순한 컴플레인을 했을 때 저희 팀의 권한을 가지고 가서 직접 응대를 했을 때 고객님한테 본인이 먼저 소보원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분이요? 네. 그러니까는 고객이 사실은 강성 고객이 아닌데 강성 고객화가 돼서 작게 끝내야 되는 일도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친절함을 잃고 그냥 고객이랑 싸우자는 투로 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보원 같은 단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를 고객이 먼저 꺼냈더라도 우리 팀은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이 뭐 소보원에 고발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팀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된다. 여기는 소보원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제안드리는 게 아마 그 최대치일 거다. 이렇게 고객님이 자극적인 단어를 꺼내도 저희는 그걸 유화시키는 말들로 이어가는 게 저는 친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CS 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전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친절함을 잃지는 말자라는 게 많은 실무진분들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건강기능품 판매했던 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정말 강성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소보원의 얘기를 정말 많이 꺼내셨는데 뭐 소보원에 연락할 거예요 이렇게 하셨을 때 같이 팀원이었던 분께서 거기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분이 소보원에 왜 연락 안 오고 전화를 붙들고 정말 심하게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일이 커지는 거죠.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말투 때문에 이게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썼던 방법은 연락하셔도 저희가 말릴 수는 없다. 하지만 소보원에서 우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보상도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도 하시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을 다시 달라라고 하시니까 보통 그럼 전화 끊으시거든요. 일단. 왜냐면 소보원에 연락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했다가 30분 뒤에 전화 오세요. 연락했다가 소보원에서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 쪽으로 소보원에 연락 언급 없이 그냥 제안했던 안으로 하겠다. 그때는 혹시나 보상을 못 받으실까봐 언급을 안 하시고 엄청 말투도 누그러뜨리신 상황이에요. 그때는 좀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투 하나 때문에 일이 커지냐 작아지냐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인데 CS팀이 욕을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CS팀은 고객 서비스를 잘 만들어주는 팀이지 고객이 욕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야 되는 의무를 가진 팀은 아니거든요. 채널톡 CX팀 분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CX팀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객분이 실수를 하신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기능이라고 치면은 뭐 모든 만능되는 기능을 제공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할 네, 일은 그쵸.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사실 그 고객님들이랑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직 그 기능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그게 이제 CS팀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객님께서 왜 새로운 기능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강성으로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능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 너무 좋다. 저희가 안 그래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긍정의 화법으로 많이 쓰고 죄송합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더 많이 대화를 이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고객과 나 사이에 그 내고의 과정인 건 거지. 고객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수많은 요구를 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홀릭스 대화방에서도 많이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강조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보통 욕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 마음을 분리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덜 하더라고요. 5번째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증거를 항상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증거라 하면 녹취라든지 캡처를 의미하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먼저 보상 정책은 이 정도로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을 때 고객님의 의견을 다시 피드백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녹취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네네. 요즘에는 채팅 상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용을 항상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B2C 고객님들이랑 뭐 이메일까지 주고받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B2B 고객님들이랑은 뭔가 사건 일지처럼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이때 이런 거를 고객님께서 취하셨고 등등등 해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이에 따른 보상은 이 정도이다 라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이메일을 보내놓은 거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네 아니오로 어쨌든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라고 했으면 제가 써놓은 이 흐름에 대해서는 그분도 동의하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환불해주거나 재배송해드리면 끝일 경우도 많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가 되게 리스크를 안고 많아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주니어 분이거나 사원분이라면 이런 메일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책임급을 항상 참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팔로잉을 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깔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화력이 대단하신 분이냐면 공구를 오픈하면은 하루에 막 몇만 명씩 카페24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님들은 이걸 놓치면은 언제 다음 공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카페24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떤 고객은 먼저 접속한 건데 뒷고객이 먼저 구매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가 바로 솔드아웃이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카페24에서 딸랑님한테 보낸 경위서를 형님이 캡처해서 올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내 탓은 아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전형적으로 꺄랑이 고객님이시고 카페24가 회사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카페24에서 보낸 이제 경위서를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릴 텐데 어떻게 써있냐면 1초에 몇 명이 이제 접속을 하는 게 통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합의를 봤었나봐요. 되게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걸 이만큼 넓혀놨는데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해달라고 예상보다도 더 많은 1초에 몇 명이 접속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터진 거다.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건데 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100%또 카페24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만하게 주 업체가 합의가 가능하게끔 정확한 팩트를 기록으로 남겨드리는 부분이 CS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경위서 이 PDF 파일에는 팀장 이름으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깔랑도 그걸 기반으로 고객님들 화를 좀 잠재울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없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강성 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차단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우선 어떤 고객을 이렇게 분류해야 되냐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고객이라던가 직원에 대한 무시를 하거나 반말을 쓰시거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리 회사로 인입되지 않도록 막는 프로세스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나 태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방법적인 꿀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팀원보다는 팀장급이 이제 나섰을 때 생각보다 일이 빨리 맞아요.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팀장이 나설 필요는 없겠지만 특정 강성 고객분한테는 팀장이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가 좋을 때가 많은데 대표적인 대사가 표 나오라고 해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고객은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취급을 받고 싶은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부장인데 지금 고객님 말씀 잘 들었다. 저희가 열심히 논의해서 드릴 수 있는 안이 이 정도이다. 이거 이상은 안 된다. 이게 같은 말이라도 팀원이 하시는 거랑 팀장이 하시는 거랑 경중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팀장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팀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래 뭔가 너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하시고 팀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지라는 효과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사가 1인 팀이었잖아요. 네. 팀원의 소와 팀장의 소를 나눴어요. 네. 채팅과 메일 상담을 하는 거는 사원의 소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팀장의 소한테 넘기는 네. 거예요. 그럼 팀장의 소는 전화로 해결해요. 책임도 많고 권한도 많은 감투를 쓰는 거죠. 역할을 스스로 분담을 했더니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저랑 챗을 했을 때는 강성하게 나왔다가 네. 팀장의 소로 통화를 했을 때는 해결하는 네. 일도 정말 많았어요. 소님이 말씀 주시는 팀장이 없는 환경은 사업이나 작은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팀원분들 입장에서 스크립트를 짜고 이런 거는 소님의 연차니까 그 방법이 가능한데 약간 이게 복잡해지려고 하면 사실 이제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 팀장이 없으면 대표님인데 대표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네, 하는 게 네. 나을 수도 있거든요. 큰 회사는 대부분 팀장이 있으니까 팀장분들은 본인이 이제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시면 팀장분이 한 번 말하면 1분 만에 끝날 거를 맞아요. 팀원분들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막 100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은 사실 팀장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네.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성 고객 있으면 넘겨달라. 나한테 네. 넘겨주면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네. 했더니 그분들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든든해서 더 그렇죠. 내가 해결하려고 맞아요. 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도 네. 제가 퇴사를 할 때 편지를 써줬던 게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 해준 게 되게 힘이 그쵸, 됐고 그쵸. 든든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안 일으키고 네. 더 강성 고객으로 안 넘어가기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을 많이 쓰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팀장 효과라는 게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팀장분들께서도 이런 거 미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 팀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이나 프로세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길어져서 2편에서 강성 고객한테 꼭 안내해야 될 내용이랑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안녕!